주식 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종군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들을 떠올리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빌어보고 무엇보다도 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준비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 잃고 건강까지 잃으셨던 분들, 또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핵심 노하우만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저 리얼 주식 초보 김혜선과 함께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시다가요. 궁금하신 점은요. 이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미 투자자 주식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확실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전문가를 만나볼까요? 어떤 분이냐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김지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첫 강의신데요. 예.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첫 강의를 맡게 돼서 약간 부담은 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어차피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혜선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조금 알짜배기 정보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적으로 지난번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타이틀이 보시다 보면 33 심리 매매 기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물론 돈의 흐름, 그리고 차트에 대한 모습, 그리고 수급, 실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마켓 시장 안에서 돈이 굴러 들어오고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리가 포함이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앞서 아마도 제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33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로는 세 번의 분할 접근.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매도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위험스럽다, 좀 고점이다 이런 부분 같았으면 특별한 분할 매도 접근보다는 그대로 전략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적어도 매수를 하는 관점, 분할 접근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나가는 관점으로 그대로 우리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상황에서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잡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잡는 면에서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항상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에 보게 되는데 항상적으로 타이밍 면에서 우리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걱정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잡아오는 시점부터 3일 이내로 종목들이 반등을 나오는 그 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 나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트를 꾸려 나갈 때도 그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핵심 종목을 파악을 해서 아무 종목이나 잡아오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종목들만 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33 심리 매매 기법 앞으로 이 8강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커리큘럼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기본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 뭐 추세, 이평선, 뭐 차트, 캔들 차트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강의를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뭐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뭐 거래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놓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가 항상적으로 뭐 어떤 거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주식시장에 그대로 접목시킨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오늘 추세를 배우고 다음에 거래량을 배우게 되면 추세와 거래량에 접목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8강에서 한 12강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혜선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한 거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하나하나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워나간 거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시간이죠. 이 1강 추세, 이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기법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편한 기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일단 기법에 우리가 물론 보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마켓이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알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첫 번째 이론 먼저 그리고 기법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해 나갈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스권 방향성 기법이라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시장의 기본 원리가 뭐냐고 우리가 보시면 가장 간단한 이치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굴러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주식에 대해서 사지 않고 팔지 않으면 주식은 올라가지도 않고 멈춰있지도 않습니다. 끝은 뭐냐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증시는 상승한다라는 요 타이틀이 있는데 증시에서 돈이 많이 풀린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마켓 시장에서 잘 알고 있듯이 주식은 매수한 사람이 많으면 올라간다, 매도한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에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걸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 등의 해외 증시 영향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요거를 문구만 보셔도 제가 뭐 다른 설명을 안 들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나라겠죠. 미국과 중국. 우리가 뭐 물론 다른 나라 뭐 러시아, 이탈리아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전날 증시 보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 폭락, 나우지수 폭락.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 보유 종목이 많게 되면 굉장히 겁먹습니다.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물론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은 장을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 행해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물론 수출에 의존해서 이 나라들이 타격을 입거나 이 나라들이 뭐 어느 정도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타격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신에 미국과 중국의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간접적인 영향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일종의 심리적인 작용이겠죠. 우리는 예로부터 강한 나라에 어느 정도 끌려다니는 증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지레임자 겁먹고 올라가게 되면 지레임자
기대치만 높아서 시가 띄워놓고 그대로 쭉 무너져 버린 경우도 많았고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다우랑 우리나라 지수랑 조금 다르게 뭐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단순하게 수출에 의존해서 또는 강대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러한 기대 심리 때문에 또는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리라는 걸 많이 보게 되면 시장에서 한 번씩 보면 뭐 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금리 영향 같은 경우는 쉽게 보시면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대해서 돈을 넣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넣는 거, 1억 넣는 거 예전에 넣었을 때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받는 액수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넣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가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몰리는 곳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대출에 받는 그 금리 역시도 낮아지게 됩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겠죠. 근데 대신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는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이 받아서 예전에 좀 극단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예전에는 100만 원이다. 이자가 100만 원이다. 요즘에는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10,000원이다. 그럼 당연히 자기 돈 안 쓰고 대출을 받아서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들어오는 자금 시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부동산 움직임,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많이 풀려요. 한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립니다. 물론 다른 부가적으로 펀드나 재테크 쪽으로 다른 와인 재테크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퍼질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의 향방, 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주식과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로 쏠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뉴스나 이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거품이 낀다. 정치나 위쪽에서 억제를 하게 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땅값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억제시키게 되면 부동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있죠. 큰 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 몰릴 수 있는 마켓, 시장 환경 자체가 주식이라는 곳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버블에 껴버리죠. 그게 왜냐면 우리가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펀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번 인사이드 펀드나 이런 유명했던 펀드들이 있죠. 그런 펀드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현재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매수가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한 곳의 방향성을 튀게 되면 그거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인데 매수하는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매도한 주체, 부정적으로 보는 주체들이 떨어진다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 떨어진다 한 주체들 역시도 동조화가 돼서 같이 붙어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하나의 주체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버블들에 의해서 밑에다 받쳐주는 세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요 밑에 보시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일치. 요 말이 방금 설명드렸던 말이죠. 우리가 항상적으로 매수가 많으면 당연하겠지만은 매수가 많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요런 수급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관, 외국인, 개인들 요런 투자자들의 수급들만 보지 마시고 그런 주체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주체를 보기에 앞서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조금 보게 되면 매수 주체와 매수 주체, 매도 주체 요 두 가지 주체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주체들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적어도 요것만 봐도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그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기법을 한 가지 들고 나왔는데 이 기법 자체는 뭐냐면 물론 짧게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나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아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변동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장이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시면 돼. 대신에 요 대응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대응이 힘든 게 뭐냐면 박스권이겠죠. 뭐 지수가 흐지부지하게 옆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뭐 종목들이 옆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에 대해서 또는 횡보하는 장이 오는 경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롭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 방향성 기법이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박스권 갈 때에도 당연히 기본적인 맥점이란 게 있겠죠. 그런 맥점을 잡고 방향성을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일단 먼저 튀어서 우리가 올라갔구나 다 지나와서 요때는 요래서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적어도 박스권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쓴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자,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 박스권 전에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지수를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수 볼 때는 어차피 앞쪽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보시면 되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보실 때 이런 변동성 구간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옆으로 흘러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있는지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앞쪽에 시장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변동성을 조금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박스권 전에 당연히 급등도 되고 급락도 됩니다. 또는 굳이 급등이나 급락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나와주게 되면 그걸로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종목이 물론 떨어 있다가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갔다가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기준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앞으로 지금까지 횡보했는데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아닌가 이런 걱정들 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점을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50%의 기준점 잡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쪽이나 아래쪽에 커트라인 잡게 되면 그만큼의 변동성이나 그만큼 고점 저점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와중에 가운데 50% 가운데 선을 기본적인 평균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대응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돌파 시에 돌파라는 건 뭐냐면 위쪽으로 상승 돌파를 해도 괜찮고요. 아래쪽으로 하락 돌파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굳이 뭐 무조건적인 상승만 바라보고 방향성을 볼 것 같으면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인지 하락인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양봉과 음봉이 나와야 된다. 그죠? 나와야 된다. 흐지부지하게 들고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그만큼 힘이 좀 약하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정도 강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일단 조건 4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이 조금 작은데 자, 첫 번째 차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를 보실 때 자, 최근에 우리가 8월달쯤에 종목들을 보시면 급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슈가 있었죠. 그죠? 뭐 북한발 등등해서 우리가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슈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어차피 종목들을 본다 그래도 앞에 이슈에 대해서 다 알고 넘어가기는 조금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대로 보이는 것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겁을 먹는 시점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선을 3가지로 그어놨습니다. 선을 3가지로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선은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밑에서는 첫 번째 저점, 그리고 가운데서는 50%. 요 선을 기준점으로 그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종목이나 지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급등이나 급락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요런 기간 조정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기간 조정 그리고 박스권 둘 다 이용해도 괜찮은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추가를 할 부분 뭐냐면 중간 부분 끊어놓은 가격대 있죠. 50%의 기준점을 끊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어느 정도의 여기서 탄력이나 어느 정도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 적어도 내가 보는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죠? 내가 기법을 쓰는데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안 보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요게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긴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죠? 조금 짧게는 뭐 하루에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요 정도의 짧은 기간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고요. 요건 일봉상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시고 당연히 주봉, 월봉상에는 조금 더 긴 시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첫 번째 구간에서 첫 번째, 자, 여기 처음에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건에서 아까 본 게 있겠죠. 본 게 돌파를 했을 때 적어도 강한 양봉, 위쪽이니까, 여기는 위쪽이죠. 위쪽이니까 적어도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소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강한 양봉에 대한 조건이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떨어 있다가 올라간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제는 횡보장이 끝나고 올라가는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매매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건이 한 가지가 에러가 났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다시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요 지지가 되는 모습들. 그죠?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체크를 하는데 당연히 지지가 된다고 해서 잡아 나가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조건만 만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방향성을 튀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냐면 요 구간에서 지금 조금 그림이 좀 작긴 한데 나중에 지수 한번 확대해 보세요. 적어도 뭐 고점 저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 가격대 끊어놓고 확대를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다 보면 자, 강한 양봉세가 일어나면서 위쪽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 되면 요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방향성이 위쪽으로 보인다. 위쪽으로 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볼 거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이거는 최저점 찍었는데 요때 못 참고 던지신 분들 있죠. 적어도 요것만 알면 저점에선 안 던진다 소리겠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계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올라간 척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급락하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는 상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적어도 떨어질 때는 강한 양봉 또는 강한 음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지가 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유지가 되는 관점이 보여야지 요거는 정확하게 떨어졌다 올라왔다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도 마찬가지로 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점, 저점 당연히 중간 가격대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끊어놓게 되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가 요 차트를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와, 이 잡았으면 완전 똥 밟았겠네 이런 색으로 생각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놓게 되면 요 기준점이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의 기준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돌파하는 척 하면서 돌파를 못했죠. 돌파하는 척 하면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는데 중간 단계에서 받쳐주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만다고 봐요. 이 종목을. 안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강한 음봉으로 쫙 밀어버립니다. 그죠?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준점, 우리가 잡아놨던 50%의 가운데 기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밀려버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적어도 요것만 알면 요때
그죠? 9,000원에 최고가로 잡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적어도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종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종목은 잡았으면 대박 났는데 저 종목은 안 잡았으니까 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체크를 하실 때 기법이나 뭐 어떤 기법이나 어떤 공부를 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기법이 있다라고 내가 듣게 되거나 인식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의 종목이라도 대입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길러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물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매매 타이밍입니다. 매매 타이밍 어떤 종목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가 종목에 앞서서 타이밍에 앞서서 적어도 시장 보는 눈, 적어도 종목 보는 눈은 알고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박스권 방향성 기법이라는 거 적어도 방향성을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조금 들고 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가볍게 핵심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시장의 기본 원칙, 기본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어차피 시장이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대신에 그 안에서 뭐 금리라든지 뭐 돈이 많으면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지수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이 강의 내용 테스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김지훈 전문가님의 이 33 심리 매매 기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향성,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예, 오늘 뭐 강의했던 내용 이해가 잘 가십니까? 저 뭐 열심히 필기하면서 이거 문제 풀려고 하다 예. 보니까요. 좀 부동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동산과 주식이 연관이 깊은 건가요?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제일 크게 실수를 범한 게 뭐냐면 주식은 주식만 본다. 어떤 네. 사람들은 뭐 타이밍, 기법, 뭐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식만 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더울 때 에어컨을 쐬고 선풍기를 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테마가 돌고 주식이 도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뭐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뭐 실생활에 빗대서 설명드리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만 본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는 맞는 말 같지만은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갖고 돈이 몰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 주식, 뭐 펀드, 은행, 뭐 증권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뭐 돈에 대해서 흐름을 보실 때 뭐 금리 인하나 금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오고 그런 이슈들이 한번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선물 옵션 만기일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본다고 해서 주식을 본다고 해서 주식만 보면 안 되겠죠. 부동산을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고 하면 적어도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주식과 부동산, 아까는 부동산이 올라간 상태에서 억제된 상태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이 활황이 돼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큰 손들의 마인드 자체는 주식 쪽에 너무 많은 큰 비중을 투자는 안 하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 혜선 씨가 뭐 한 100억, 1000억이 가지고 계시면 네. 주식으로 100억, 1000원 다 쏟아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비중들이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거는 돈의 흐름 그리고 뭐 움직임들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제 궁금한 질문사항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문가님의 테스트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기본적인 강의를 마쳤는데 강의에 대해서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 혜선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아까 전에 조건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네. 박스권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박스권 전에 반드시 필요한 거요. 방향성 모색. 박스권 전 변동성이 네,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문제. 자, 그리고 기준점에서 우리가 잡을 때 네. 몇 번째 고점과 몇 번째 저점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이첫 번째 저점과 첫 번째 고점을 찾아야죠. 예, 맞습니다. 자, 네. 세 번째. 기준점은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준점은 아까 중간에 우리가 잡을 때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 몇 프로의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점이요. 그 저점과 고점을 확인했으면은 이제 딱 중간선을 확인해야겠죠? 50%.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찬가지로 조건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 이런 강한 매수나 매도가 보여지는 시점이 어떨 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제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나겠죠? 박스권을 돌파하겠죠? 박스권 돌파할 때 그런 시점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박스권에서 그리고 상승 또는 하락 요런 이탈 시나 돌파 시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요 지분 자체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상승, 언제나 변동성이 참 많으니까요, 주식시장이. 그럴 것도 같은데, 저는 예스로 하겠습니다. 예스요. 예, 틀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박스권 방향성 아까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요 기법은 저점과 고점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을 찾는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자, 어떡해요? 일곱 번째. 시장은 뭐가 많으면 상승한다라고 아까 타이틀로 아까 적어놨죠. 뭐겠습니까? 돈이요. 예, 맞습니다. 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뭐가 통일이 되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도 그 주체들이랑 매수 주체들의 의견이 맞아야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통일돼야지 된다. 통일되면 주의해야 된다. 예,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 몇 개나 틀렸나요? 오늘? 자, 조금 틀렸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많이 맞췄습니다.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린 것 같은데 진짜요? 제가 이거 항상 yes or no에 약해요. 예스 월 네. 맞습니다. 문제- 우리가 왜냐면 뭐 문제를 굳이 뭐 이게 맞춘다라고 해서 매매를 잘하고 뭐 못 맞춘다고 해서 매매를 못한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문제를 풀어서 뭐 알려드린 거고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박스권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뭐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겠죠. 변동성. 네. 요거를 말고 조건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만요. 자, 요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박스권 전에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있고 없고를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보다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시장의 관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살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저점과 첫 번째 고점. 요거는 아까 맞추셨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저점.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위치를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열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딱 나오는 저점과 첫 번째로 딱 나오는 고점에 대해서 기준점을 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기준점을 잡는 와중에 이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점 저점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게 세 번째 문제죠. 네. 요 세 번째 문제 답이 50%입니다. 그 가운데 기준선을 잡아놓고 변동성에 대해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50%를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보여지는 시점. 이 시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지수도 아까 한번 쫙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장대 양봉이나 강한 매수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반드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네. 강한 매수세, 매도세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게 좀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박스권에서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요거는 방향성의 신호다. 요거를 제가, 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왜죠? 노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박스권에서 잘 보시면, 예를 들어 종목이나 지수들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탈하다가 올라가는 경우에서 우리가 올라간다 또는 네. 떨어지는 과정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제가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이란 건 뭐냐면 단순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추가적인 조건, 아까 전에 여기에 적어놓은 조건이 아니라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조건인데, 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한번 띡 올라간 다음에 쫙 무너져 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버텨주는, 그죠? 네. 이제 생각나셨죠? 네.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선 꺼놓고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이다 하락이다 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적어 놓은 거고요. 네. 자,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은 뭐냐면 저점과 고점을 찾아내는 기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점이란 건 어차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제일 첫 번째 저점,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 고점, 눈에 확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우리가 기법으로 찾아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방향성 기법이란 건 뭐냐면 단순하게 저점과 고점을 알아서 그 안에서 움직여서 매매하는 패턴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써보자. 이런 식으로 장의 움직임을 알아내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돈이 많아지면 상승한다. 맞죠? 우리는 시장은 그래요. 어차피 권력이다 뭐다 하는데 어차피 움직이는 주체들, 움직이는 수급들 자체는 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차피 주식이든 뭐든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상승한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수 주체, 매도 주체, 우리가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체 이 두 가지만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체들의 부정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전부 다 긍정적으로 몰리게 되면 시장은 거품 끼고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이 통일되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헷갈렸던 이 5번과 6번 문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 문자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청자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도요, 이 전문가님의 강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 주셨는지 오늘 전화가 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그 방향성 기법 조건 두 번째에서 네. 첫 번째 저점이랑 그 네. 첫 번째 고점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잡아야 된다고 그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좀 쉽게 차트로 좀 보면서 종목을 예로 들어서 좀 보고 싶어서요. 듣고 네.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박스권 방향성 기법 조건에서 첫 번째 저점과 첫 번째 고점을 잡는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예를 들어서 종목과 함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제가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굉장히 네. 고수이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요거
요거는 뭐 끝날 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법을 볼 때 마찬가지로 조건이 쫙 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이 그냥 단순하게 요때 해라, 요때 해라, 요때 해라. 요거에다 주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거를 보실 때 마찬가지로 뭐 굳이 지금 종목으로 안 보셔도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을 잡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볼 때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겠죠.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저점과 첫 번째 고점을 보는 이유요? 아니요, 차트를 보는 이유. 차트를 예. 보는 이유요. 박스권을 구간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네. 뭐 박스권 오늘 너무 박스권에 주입을 많이 네. 시켜놨더니 예. 자, 일단 차트를 보는 이유는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는 과거 지표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나 하락을 동반해서 캔들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쌍바닥도 그렇고 뭐 추세를 끊는 것도 그렇고 차트를 보는 이유는 과거를 보면서 우리의 어느 정도 안식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점과 첫 번째 고점에 가지는 요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떨어질 때 왜 겁먹습니까? 떨어지는 구간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겠죠. 올라가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박스권을 잡는다고 해서 뭐 중간 다리에서 뭐 잡아놓고 요게 박스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첫 번째로 잡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하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게 되면 일반적인 심리가 어때요? 우리가 잡았다가 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 잡았다가 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적어도 지지와 저항은 알아볼 수 있구나라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을 잡는 이유는 개인들 그리고 전반적인 마켓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읽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그렇고요.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보실 때 요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죠 떨어진 구간에서 뭐 무조건 잡는다기보다는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내려가는 패턴에서 확인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매매가 조금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강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도 감사합니다. 돼요?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Q&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휴대폰 뒷자리가요, 904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기준점을 50%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문의하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자, 일단 요것도 앞에 뭐 지문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기법을 본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뭐 수익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무조건 좋은 기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한테 흡수를 좀 시켜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를 잡는 이유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심리적인 패턴, 심리적인 저항선과 지지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잡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저점과 고점만 꺼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운데 기준점을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종목 보셔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떨어지는 모습에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가운데 기준점 자체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를 받는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가격대를 끊어놓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나갈 텐데 요 방향성을 단순하게 뭐 저점 이탈을 시켰다 해서 뭐 하락, 고점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 이런 식으로 아까 보지 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잡아온다는 의미로 50%의 가운데 기준점을 끊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준점을 50%로 잡는 이유까지 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이 김지윤 전문가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여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이 김지윤 전문가님이 찾아낸 알짜배기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오늘 홈런주는 제가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본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약간 생소한 종목인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뭐냐면, 자, 로엔케이라는 종목입니다. 요 로엔케이 같은 종목은 제가 아마 9월달 내도록 설명을 했던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가을대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가을대가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030원이란 요 가을대로 끝이 났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가을대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거나 그렇게 크게 비싼 가을대는 아닙니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싸게 잡으면 어차피 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측면 살펴보시면, 자, 한 번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은 줄여나가면서 매도 물량은 아름답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그죠? 9월달까지 밑꼬리를 많이 달면서 종목들이 시장 관심을 받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시장 관심을 받기 일보 직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잡아 나가실 때 매수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갖고 3,000원 밑으로 잡아 나가실 것 같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몰빵 매수 말고 분할 접근, 분할 접근 해 나가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 3,000원 이하로 분할 접근 해 나가시면서 한 2,705원 정도로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한 5,000원, 6,000원까지 천장 뚫고 올라가는 거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마찬가지로 밑에 구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 2,705원, 목표가 5,400원, 손절가 2,400원으로 그대로 잡아놓고 10월달 한 달 정도 본다라는 생각으로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 나가실 때 그냥 한 번에 다 잡지 마세요. 어차피 종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기로 매매할 때도 있고 단타로 매매할 때도 있지만 로엔케이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단기로 우리가 하루 이틀 보고 빠진 종목이 아니라 떨어질 때는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담아 나가시고 올라갈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이 종목은 한 달 정도, 요번 10월 달이죠. 10월 달 한 달 정도는 그대로 좀 끌고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잡아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서 위쪽까지 조금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지윤 전문가님의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김지윤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개천절 공휴일이라요. 하루 쉬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목요일날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